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광주에 이어서 오늘은 경남에 비가 무섭게 퍼부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어젯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지 하루 만에 내란 특검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을 전격 구속 기소했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4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구속된 지 9일 만이고 법원이 어젯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결국 특검의 선택은 추가 조사가 아닌 구속 기소였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아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지난 구속영장에 적시한 5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속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윤 전 대통령이 줄곧 소환조사에 불출석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추가 조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속기간 산정 논란을 의식해 아직 구속기한은 남았지만 특검이 신속하게 기소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기간의 계산 방식을 문제 삼아 풀려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오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만류를 드렸습니다만 상황이 다 이미 종료될 그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물를 수 없다. 그러시면서 발표로 나가셨습니다. 조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나흘째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곳곳이 물에 잠기고 또 산이 무너져 내리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 일대에 오늘 하루 동안 300mm가 넘는 비가 퍼부으면서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 또 3명이 실종됐습니다. 산청구는 사상 초유의 전 군민 대피령을 내렸고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먼저 윤재영 기자입니다. 쏟아져 내린 흙탕물에 둑이 무너지고 도로가 가로막혔습니다. 도로가 막혔다. 여기가 도로다, 도로. 하천은 범람해 다리 위까지 넘실대고 사람들은 고지대에 고립됐습니다. 물이 넘치면서 토사가 내려오면서 흙이 쓸리면서 그냥 산이 무너졌죠. 밑에 돌멩이하고 토사 때문에 못 내려가서 중간에 완전히 고립돼 있었거든요, 지금. 119에 전화했는데 500건이 접수가 미뤄져가지고. 집 앞 비탈길을 따라서도 거센 물살이 몰아쳐 내려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다. 고속도로도 막혔습니다. 비탈면이 비에 쓸리고 도로가 침수되며 통영대전 고속도로 산청 IC에서 단성 IC 통영 방향은 오후 1시부터 전면 차단됐습니다. 경남 산청군에는 오늘만 300mm가 넘는 극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나흘간 산청군 시천면에 쏟아진 비는 759mm에 달합니다. 이 지역은 지난 3월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곳인데 이번 여름 폭우까지 뒤따르며 산사태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인명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주민 3명이 숨졌고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산사태가 나면서 집을 휩쓸고 가 주민 3명도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산청구는 오늘 오후 모든 군민 3만 3천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극한 호우로 한 지역 주민 모두에게 대피령을 내린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소방청은 오후 1시 최상위 대응 단계인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첫 충청 지역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은 영남에서 다음 주는 호남과 경기 인천에서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오늘 오전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순직 2주기인 고채상병 묘소를 잇따라 참배한 뒤 전당대회로 향했습니다.
충청 지역의 폭우 피해가 커 민주당은 전당대회 하루 전 모든 현장 행사를 취소했고 합동 연설에도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정 후보는 12.3 내란 정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강력한 리더십을 내세웠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과처럼 해치우겠습니다. 굳은 일, 험한 일, 싸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명심을 강조하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약속은 분명합니다. 대통령과 눈 맞추고 국회와 호흡은 맞추고 성과로 증명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충청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정 후보는 62.77%를, 박 후보는 37.23%를 얻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은 영남, 다음 주 호남, 경기, 인천을 거쳐 다음 달 2일 서울, 강원, 제주 경선을 경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모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소비 쿠폰을 썼을 때 10,000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공개를 했는데요. 정아람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에 따라 소비 쿠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에 신청하는 시기입니다. 26일부터는 요일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신청 다음 날 바로 쿠폰을 지급받습니다. 소비 쿠폰 이제 시행되면 이제 바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날에 아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시켜서 첫 끼 바로 먹을 것 같아요. 소비 쿠폰으로 농축수산물 소비가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 쿠폰을 받아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겠다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고 생필품 구매, 외식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기, 야채, 또 쌀도 사고 또 이제 뭐 먹거리 여러 가지 있어요. 옷도 좀 하나 사 입을 수도 있고 시장에 한 3만 원짜리. 휴지랑 뭐 세제랑 지금 마침 떨어져가지고 사야 되는데 마침 소비 쿠폰 주신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시는 소비 쿠폰의 혜택을 늘릴 수 있는 꿀팁도 공개했습니다. 소비 쿠폰을 서울 지역화폐인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받으면 결제 수수료가 없고 온라인과 배달앱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에서 소비 쿠폰으로 2만 원 넘게 3번 주문하면 10,000원을 서울사랑 상품권 잔액으로 환급해줍니다. 만약 2만 원짜리 치킨을 3번 주문하면 10,000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소비 쿠폰은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과 편의점에서 쓸 수 있는데 11월까지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미국발 관세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소비 쿠폰이 내수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